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 국제타워 명상 스테이 이온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댓글 주신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자, 추석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좀 남다른 추석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늘 옛날 같으면 추석에 북적거리는 왜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싫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조금 북적거리고 왠지 집안이 시끌벅적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바라봤습니다. 자, 나이가 들어서 좀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로움 자체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솔푸드를 많이 또 충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외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도 나의 영혼에서 나에게 놓고 하는 소리가 아닐까. 나는 밥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라는 솔푸드를 달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서 열심히 나를 갈고 닦는 멋진 하루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주 60갑자, 자, 일주를 위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병인 일주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병인. 자, 병인이죠. 자, 병화가 지지에 인목을 깔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멋집니다. 그렇죠? 자, 인성이라는 인목. 자, 땔감이 항상 병화의 원료가 되어주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겨울이 와도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잘 꺼질 수가 없는 병인 일주입니다. 물론 지지에 인목이 충을 당할 때, 예를 들면 인신충이라든지 어떤 충을 강하게 당할 때는 인목이 흔들리면서 병화의 힘을 잃어버릴 빛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는 이 병인 일주라는 것은 겨울을 만나도 크게 빛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일주입니다. 자, 병인 일주들을 보면은 주로 굉장히 사기성이 좋고 밝죠. 자, 어떤 분들은 병인 일주를 뭐라고 할까, 난방 벽난로,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벽난로다. 자, 인목이라는 땔감이 나의 지지에 영혼이 이렇게 딱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춥고 힘들고 어려울 땐 병인 일주에게 달려가십시오. 자, 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싶네요. 굉장히 인정이 많고 다정다감한 사람들이 많더라. 자, 그런데 병인 일주에 또 단점이라면 또 단점이겠죠. 굉장히 환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지의 인성이라는 땔감이 끊임없이 나를 밝혀주는 재료가 되죠. 자, 그러니까 병인일주들은 너무 밝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 상대를 지치게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깨끗하게 파헤치고, 어떤 옳고 그름을 너무나 선명하게 극명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동시에 상대가 많이 다친다는 거죠. 자, 그렇죠. 그래서 병인일주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주위에 병인일주가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자, 항상 뭔가는 이렇게 판단을 잘 내리려 합니다. 자, 단죄를 잘 시키려 하는 어떤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도 많은 경우가 있죠. 자, 어떤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가는 차들, 아니면은 어떤 일탈적, 위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 여러 가지로 많지만은, 자, 우리는 그냥 마음속으로 아니면 그냥 보고, 저런 사람 있네, 이 정도 하고 넘어가는데, 자, 병인일주 같은 경우는 꼭 단죄를 줍니다. 굉장히 자기가 이제 법원에서 나온 판사처럼 이렇게 단죄를 주는 거죠. 자, 그렇죠. 그럴 때 저도 제 가까이 병인일주가 있는데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단죄할 필요가 없다. 내버려 두라. 하늘의 에너지 뱅크에 저 사람이, 우리는 각각의 이 영적인 에너지 뱅크가 있는데, 자, 그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무심한 행동, 무심한 언어, 우리 어떤 생각들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 뱅크, 하늘의 뱅크에 쌓이게 된다는 거죠. 자, 쌓이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그 압이 딱 차게 되면은, 이 에너지 뱅크가 문이 열려버립니다. 뚜껑이 열리죠. 자, 그때는 내가 무엇을 뿌렸는지 그 결과 성과물이 그대로 나한테 리턴돼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단죄할 필요가 없다. 단죄하지 마라. 그냥 저런 사람도 있네라고 보고 넘겨라, 배워라 이래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병인일주의 특징은 아주 다정다감하다, 따뜻한 사람들이다, 인자하다.
또 조금 더 단점으로 간다면은 뭔가 밝고 어둠을 자꾸만 이렇게 극명하게 선을 그으려 하는 그런 어떤 습성이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한번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덕망형이라고도 하죠. 청명형이라고도 합니다. 맑고 깨끗한 에너지. 자, 너무 밝기 때문에 자, 우리는 밝은 걸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또 어떤 에너지가 너무 분에 넘치게 밝아버리면 자, 모든 것이 도라는 이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도의 경계선을 넘다 보면은 밝음이 다른 사람이 해하게 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무기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병인일주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중에서 예를 들면 뭐 봄의 계절은 화의 계절이 여름의 계절을 만났을 때는 자, 병인의 어떤 역할이 나쁜 쪽으로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상대를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자, 그렇죠. 자,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병인일주입니다. 자, 인중의 병화가 태양의 화신이 되며 병화가 인목장생을 깔고 있어 하늘엔 구름이 없고 땅에는 수기가 없어 지나친 자신감이 화가 될 수 있다. 자, 제가 이전에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 청명형이고 벽난로형이다. 자, 병인일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인일주가 봄에 태어났다. 인묘진월에 태어난 병인일주의 특성을 또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묘진월. 자, 화기가 걱정이 되는 계절입니다. 자, 이 목이라는 에너지 자체가 병화에게는 땔감으로 쓰기가 딱 좋죠. 특히는 인목이란 이 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간에 무토, 병화, 간목이라는 무병갑이라는 자, 시장간에 세 가지 에너지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 화의 대명사들이죠. 무토도 마찬가지고 병화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목도 간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양기로 이루어진 세 가지의 이 성분이 자, 인목을 구성하고 있는 지장간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봄이라는 에너지 속에서 더욱더 화기를 불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병인이 인묘진월에 만났습니다. 자, 일어나는 현상, 성격적인 문제. 자, 이 사람의 인간관계를 한번 대충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봄날에 태양이 너무 조열하여 농작물에 가뭄이 심하고 몸이 건조하여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성격이 당연히 급하겠죠. 성격이 급하며 하는 일을 건성으로 하다 보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형국이 되어 돈이 모이지 않는다. 자, 병화에게 재성입니다. 재성은 금이죠. 자, 여자도 되고 남자 입장에서는 돈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화기가 조열하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에너지 등간에 사주팔자 8 글자 중에서 온도 차이로 볼 때 어느 기운 하나가 강하게 일어날 때는 무엇이 하나가 또 약하게 죽어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화기가 강하게 일어나는 자, 인묘진월의 계절을 보면은 아무래도 금수라는 음의 에너지가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병화가 남자라고 치면 금은 여자죠. 재성도 되고 자, 재성 여자 돈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수라는 에너지는 자식입니다. 자, 그래서 병화가 인묘진월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태어났다 할 때 자, 그 속에서 금수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 병화는 앞으로 병화의 운명이 조금 결정이 돼 있죠. 물론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 내 사주 8글자 중에 병인이라는 일주가 자, 인묘진월에 태어났을 경우에는 자, 그 속에 금과 수의 에너지가 어떻게 잘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멋진 사주로 자, 돈을 가질 수 있고 자, 아내와 자식복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운도 좋을 수가 있지만은 자, 금수가 힘을 잃고 죽어가는 그런 사주, 자,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은 화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자, 자식과 아내, 자, 그리고 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결혼을 하고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고 난 다음에 돈이 안 되더라.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더라. 자, 그렇죠. 직업을 잃게 되더라. 직업운이 없더라. 자, 이런 식으로 자, 금수라는 에너지가 자, 화가 많은 그 어떤 병이 일주의 사주 속에서 자, 어떻게 건강하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아주 중요한 재정적인 문제, 가족적인 문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사주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에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물론 선택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저 사람의 사주풀이는 맞다 틀리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사주 공부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나의 운명을 내가 스스로 진단하고 싶다는 욕망이 어떤 희망이 우리가 들기 때문에 사주 공부를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만, 두 번째는 내가 이 공부를 한 만큼 또 상대를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다면 더욱더 이제 우리가 멋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 하면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행동으로서 많은 분들의 인생을 우리가 좋은 쪽으로 열어줄 수 있는, 자, 우리가 멋진 이제 지도자로서, 자, 그 사람의 인생을 좋은 쪽으로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설프게 공부하고 제대로 맞지도 않는 거를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설을 해서 부업을 짓지 마라. 물론 그분의 말씀도 맞죠. 하지만은 우리는 공부 속에서만 그 상대의 어떤 도움을 준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도 내가 모르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적인 공부를 또 많이 하신 분들은 나도 내가 모르는, 자, 어떤 능력이 또 발휘가 된다는 거죠. 상대를 위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은 그 상대가 정말 상대를 위한 홍익인간, 자, 이와 세계를 향한, 자, 나보다는 타인을 위한 마음이 거듭하게 있다면은 내가 말하는 마디마디마다 상대를 위한, 상대를 살릴 수 있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주 공부에서 내가 100% 상대를 상담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에서는 잠깐 물러나시고, 사주 공부뿐만 아니라 영적인 명상 공부부터 여러 가지 공부를 복합적으로 하시다 되면 상대를 위해서 내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도 모르는 남다른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부업을 짓는다라는 두려움에서 여러분이 산을 못 넘어가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주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능력? 상대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당신이기 때문에 이런 채널을 또 공부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봄이라는 에너지, 자, 인묘진월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화기가 많은 계절이고 그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 금수가 어떻게 건강하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운명은 많이 달라지더라. 자, 그렇죠. 그렇게 한번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자가 병화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금이라는 에너지는, 자, 결혼을 했으면은 시어머니가 되고 결혼 안 했으면은 친정 아버지가 되겠죠. 그리고 물이라는 에너지는 남편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렇죠. 여자 입장에서 똑같은데 해석의 방법은, 자, 누구가 인간관계가 지금 육친이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여자 병인 일주가 인묘진월에 예를 들어 태어나고, 예를 들면 금수의 기운이 굉장히 약하다, 화기가 많다 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에게 좋지 않은 역할을 한다. 시집살이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남편이 힘이 없고 나약하고 무력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뭐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온전히 못한다거나 온전한 남편 역할을 할 수 없는, 나에게 해를 주는 그런 존재.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시집이라는 에너지가 나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화기가 많은 경우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금수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사주 속에 잘 살아 있을 때는 강하게 굉장히 시댁에 복이 있고 시어머니 복이 있고, 또는 결혼을 하기 전 같으면 친정 아버지 복이 있고, 또 남편 복이, 남자 복이 상당히 있다. 직업운도 상당히 좋다. 자, 이렇게 또 우리가 관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오미의 여름 계절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인묘진월도 화기가 걱정이 되는데 사오미는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죠. 정신적인 문제까지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사오미. 자, 목이라는 에너지는, 자, 정신에 들어간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무라는 에너지는 간에도 들어가고 눈도 들어가고 뇌에 또 어떤 신경계통에도 들어가고, 자, 그리고 우리의 눈, 자, 그렇죠. 사오미의 계절입니다.
자, 사오미 계절의 병인일주입니다. 봄 가뭄이 여름까지 이어져 농사를 망친 형국으로 정신질환 등이 있을 수 있고, 남녀 모두 딸은 있고 아들은 없으며 친구나 형제가 도움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천간에 토가 투출되면 말이 많은 사람이며 여성은 상고를 겪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자, 봄 가뭄이 여름까지 이어진다. 자, 이거는 뭐 인묘진월보다 사오미는 더 하겠죠, 그죠? 막 불이 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물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해서 이 불을 잠재울 수 있을까? 자, 대운의 흐름에서 음의 가정으로 간다면은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대운에서 또 양의 가정으로 흘러갈 때 또 이것은 저 화기를 잠재울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자, 농사를 망쳤다. 그렇죠. 이렇게 화기가 많은 곳에는 자, 흙이라는 땅조차도 전부 다 땅이라기보다 자, 불로 다 가버린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 이 화기가 많은 이런 경우에는 자, 그 속에 사주 속에 목의 에너지 형태를 봐야 됩니다. 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기, 생명이라는 어떤 에너지도 느끼게 하지만 자, 우리의 또 정신에도 들어갑니다. 자, 그 정신이 지금 불타고 있는 상태죠. 화기가 펄펄 끓는 상황에 나무라는 에너지는 거의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정신이 굉장히 예민하고 산만하고 불타고 자, 분노 조절 여러 가지 정신 질환이 있죠. 감정 조절이 안 된다든지 욱하는 성질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앞선다든지 자, 집안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면 아마도 이 화기가 맞는 자, 아니면은 음한 기운이 많다든가 자, 이런 식으로 자, 어떤 나무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손상을 많이 받고 있을 때 자, 이런 현상을 많이 보이더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녀 모두 딸은 있고 아들은 없으면 자, 그렇죠. 아들이라는 이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사주가 중화가 잘 될 때 건강할 때 아들이라는 에너지가 잘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 어느 정도 딸이라는 에너지 자, 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한쪽으로 뭔가 기울었을 때 자, 사주에서 1급과 2급이 있다면 2급 상태로 떨어졌을 때 자, 딸을 낳을 가능성이 많더라. 자, 여러분들 한번 임상으로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친구 형제 도움이 안 되면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자, 친구 형제 도움이 안 된다. 자, 이거는 친구나 형제 비급에 들어갑니다. 비견급제죠. 자, 안 그래도 화기가 많아서 지금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화라는 여름이라는 비급의 계절에서 병화가 거의 이거는 행복한 상태가 아닙니다. 나의 동료를 만나서 힘을 얻기보다는 나는 완전히 지금 불바다 천지에 불천지에 지금 내 몸이 지금 막 힘을 받음으로써 나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나와 똑같은 힘을 받는다는 것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자, 어떨 때는 과유불급입니다. 넘치는 힘을 어떻게 보면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그 힘에 내가 눌려버리는 거죠. 자, 그런 상태가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자, 비급인 에너지, 화라는 에너지가 자, 친구, 동료, 뭐 이렇게 형제, 자매 이렇게 되는데 자,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영원히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시기에는 더욱더 도움이 안 되다가 어느 시기에는 잠잠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대운에 흘러가는 그 에너지의 흐름의 그 상태와 함께 항상 본 사주를 대입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천간에 토가 투출된 말이 많은 사람이면 여성은 상고를 겪지 않는다. 천간에 토가 투출된다는 것은 자, 식상이 투출되는 겁니다. 자, 식상하면 이 말하는 자, 이런 이제 능력이죠. 자, 말도 되고 뭔가 활동하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자, 그래서 화라는 에너지가 자, 굉장히 화기가 강할 때 토라는 에너지는 자, 토라기보다 화에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다. 자, 이거는 자, 화의 기운은 빠르고 뭔가 이렇게 불타오르니까 조절이 안 되는 에너지죠. 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말은 굉장히 많고 뭔가 빠르게 행동하다 보면 항상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자, 내가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어떤 아주 무책임한 이제 그런 사람으로 전략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식상이 천간에 있는 사람 말이 많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여성은 상고를 겪지 않는 것이다.
자, 여자에게 식신상관은 자식입니다. 그렇죠? 이미 지금 이 화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몸이 지금 많이 이렇게 팽창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산을 할 때 뭐 어떤 상고로 인한 고통이나 이런 걸 느끼기보다는 아이를 잘 낳는다. 지금 화로 인해서 자, 이 뭐랄까 팽창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아이를 낳는다. 자, 이렇게 또 우리가 알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자, 참고로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모든 것은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직감, 능력, 그리고 상대와의 대화 속에서 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를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식스 센스, 육감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굉장히 사주풀이를 잘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보면 사주 공부는 한 40%의 능력밖에 안 됩니다. 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나머지 한 60%의 나머지 나의 재능으로서 그것을 멋지게 풀어낼 수 있느냐. 풀어낸다는 것은 상대가 얼마나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이해하고 받아들인 상대가 자기 인생을 이제 바꾸려고 노력할 수 있느냐까지 이 상담자는 그만한 이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신유술월의 계절로 가보겠습니다. 신유술월. 자, 가을이라서 조금 하기가 다운되죠? 한번 가볼게요. 신유술. 추석 끝나고 지금 첫 수업을 했는데 오늘 조금 허리 강화 위주로 수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허리가 많이 아프네요. 오늘 우리 회원분들이 많이 허리가 아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또 구석구석 몸 관리, 마음 관리, 영혼의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했습니다. 자, 병인입니다. 병인이 신유월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병인이 신유월에 태어났습니다. 가을이죠. 화기가 한풀 다운되는 계절입니다. 자, 일락서선에 태양이 떨어지는 해입니다. 그렇죠? 자, 인중의 병화에 뿌리가 되어 명예와 재물에 인연이 좋고, 자, 금수 재물에 인연이 좋다. 금수가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자, 처가로 인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병화가 남자 같으면 자, 금이 여자입니다. 재성이죠. 자, 금이란 에너지가 이 화기가 치닫는 나의 에너지를 자, 다운을 한 다운 시켜줍니다. 화기를 다운 시켜주죠. 자, 내가 멋진 남자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해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처갓집이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 처복 있는 남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가로 인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장남 장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연으로 여자는 만며느리가 될 수 있다. 자, 장남 장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연으로 여자는 만며느리가 될 수 있다. 장남 장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자, 월지에 비급이 있는 경우에도 장남 장녀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은 또 병화라는 에너지가 지금 인목이란 지지에 또 병화라는 자기 근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도 내가 나의 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도 장남 장녀 역할을 할 수 있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맏며느리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맏며느리가 아니지만은 둘째 셋째지만 그 집안을 이끄는 내가 자, 맏며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해자축월. 자, 병인이라는 에너지 해자축월로 가보겠습니다. 겨울이네요. 저번에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채널을 하나 업로드 시킬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정말 이 목이 건강하니까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에어컨을 너무 많이 켜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봉착이 된 그런 경우였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말이 잘 나왔어요. 해자축. 자, 겨울입니다. 자, 병화라는 에너지, 병이라는 일주가 겨울에 만났습니다. 비가 내리죠. 자, 병화가 불빛이 꺼질까요? 자, 이 수기운에, 자, 이 병화라는 태양이라는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자, 병인 일주는 특히나 인목이라는 아주 멋진 인성을 지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자, 어지간해서는 태양빛이 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인목이 예를 들면 지지에 충을 맞았다. 자, 인신충 같은 경우죠. 자, 그럴 때는 불빛이 꺼질 수 있다. 자, 그렇죠. 물론 사주 8글자의 전체적인 흐름, 대운의 흐름을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자, 병인이라는 일주는 겨울이라는 월에 태어나도 어지간해서는 불빛이
태양의 빛이 꺼지지가 않는 아주 초강력한 태양의 빛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인이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겨울 병화라 하여도 비구름 속에 태양이 가려지지 않는다. 자, 인성인 모친의 덕으로 나무죠, 임모. 모친의 덕으로 지지에 충만 당하지 않으면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자, 지지에 충만 없으면 수라는 이 기운도 제대로 살려서 가는 겁니다. 수라는 에너지는 자, 나에게 자식도 되고 관도 되고 명예죠. 그렇죠. 자, 좋은 자식을 얻을 수 있고 좋은 명예를 가질 수 있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더라. 자, 수라는 에너지로 내가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나의 기운을 아주 중화시켜주는 멋진 역할을 해주는 자, 보너스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멋진 인생을 살 가능성이 많다. 단 한 가지 지지에 충을 당하지 않았을 경우에 충이라는 것을 당했을 때는 지지가 이제 깨져 버리는 겁니다. 사라져 버리죠. 자, 그럴 경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지지의 근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뿌리가 단단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주에 내가 일주에 어떤 지지를 깔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 지지가 든든하신 분들은 어떤 충격에도 잘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깊게 내려진 그런 이제 사주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모든 것이 또 잘 흘러간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의해서 자, 우리의 인생이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병인이 이제 겨울을 만난 것까지 다 했습니다. 말이 좀 오라는 만큼 나와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 추석 잘 지내셨고 9월 오늘이 27일입니다. 그렇죠? 9월 27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달이 다 지나가네요. 자, 이제 10월달이 오고 자, 겨울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춥다고 덥다고 그죠? 에어컨을 정신없이 켜고 그랬는데 자, 이제는 또 춥다고 할 날이 머지않았네요. 자, 인간은 참 간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생동감 있는 감정의 표현이 살아있음에 화로 같은 자, 그런 존재임을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댓글 주신 분의 너무 감사함을 또 표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당연히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통을 우리는 피하려고 고통을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없애고자 피하려고 하고자 한 데서 없어지는 것도 아닌 걸 다 아시고 계시죠. 자, 고통을 바라보는 나의 눈, 고통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내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똑같은 고통이 나에게 존재하고 있지만 내가 바라보고 내가 해석하는 고통의 그 크기와 고통의 어떤 그 모양은 달라지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은 나의 성장의 그 어떤 눈높이에 따라서 자, 고통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고통을 달리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언젠가 이 정도의 돈이 있으면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다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내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한 제3자, 제3의 그 어떤 것을 우리는 간절하게 원합니다. 자, 그렇게 제3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뀐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없이 뭔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장을 향한 하나의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내가 가진다 해서 그곳에 내가 도착한다고 해서 내가 만족을 일으키고 내 인생이 거기서 모든 것이 평화로워진다고는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성장을 위한 하나의 촉진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욕망, 갈망, 욕구들. 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한 도구일 뿐이고 또한 그것들을 어떤 에고의 입장에서 무시하고 굉장히 가벼이 여기서도 절대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고통을 성장을 위한 도구로 내가 여길 줄 아는 굉장히 큰 안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나에게 그렇게 지긋했던 그 고통이 너무나 감사할 뿐이죠. 내가 이 고통을 내가 가지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까? 내가 저 고통이 나를 뒤쫓아오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저 산을 넘어갔을까?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고통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멋지고 험난한 산을 하나 내 힘으로 넘어갔을 때 그 다음에 고통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은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나를 정신없이 쫓아오지 않았다면, 나를 급습해 오지 않았다면 나는 이 산을 넘어가지 못했겠죠. 자, 그렇죠. 이것이 성장입니다. 두렵고 힘든 것들이 나를 마치 잠식할 듯이 이렇게 잡으러 오지만은, 자, 여러분들은 정면으로 싸우십시오. 자, 싸운다는 것은 1대1로 이렇게 싸운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 고통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도망가지 말고, 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내가 바르게 바라볼 수 있을까? 내가 내면의 성장을 시켜서 이 고통이 도대체 무엇인지, 고통의 진실을 알아보자. 자, 이런 식으로 고통과 한번 멋지게 대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댓글 주신 분의 그 어떤 댓글 내용 중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자,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빛과 그림자와 같습니다. 자, 그림자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존재하는 것이고, 빛 또한 마찬가지로 어둠이라는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빛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행복은 전혀 별개의 먼 곳에 있는,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어떤 물질들이 아니고 항상 같이 붙어 있는,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너가 있어야 내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처럼, 자, 고통이 존재해야지만이, 어려움이 존재해야지만이 나는 행복을 향해서, 더욱더 바른 길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끊임없이 가지게 됩니다. 자, 비인간적이고 사람답지 않는 사람을 내가 봄으로써 나는 정말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정말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아주 강한 욕망과 욕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는 나쁜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시선, 자, 이것이 바로 삶의 눈이 터진 겁니다. 제 삶의 눈이 터진 겁니다. 자,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죠.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추석을 우리가 멋지게 마무리하고 또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영적인 내면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솔푸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듯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보다 분명히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한번 그 기도의 성불에 대해서 얘기를 또 잠깐만 드릴게요.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게 있고 뭔가가 잘 되는 쪽으로 염원을 한다면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성불이 안 이루어질 때가 참 많죠. 그렇다고 기도를 멈추시면은 여러분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맑은 날이나 천둥 치는 날이나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자, 밥을 먹듯이 항상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내 에너지 뱅크에, 영적인 그 에너지의 선물 창고에 쫙 쌓이게 됩니다. 하루 기도한 거 이틀, 3일, 4일 쫙 쌓이게 되면 어느 날 여기서 어느 정도의 구동이 생기는 거죠. 자, 힘이 생기는 거죠. 자, 이 기도의 힘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쌓여야지 움직이게 됩니다. 자, 움직이기 위한 이 과정까지는 절대로 쌓기만 쌓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압이 차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기도가 잘 이루어집니다. 성불이 빨리빨리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실망하고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자, 아직 차지 않았구나. 아직 차지 않았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채워 넣어야 되겠다. 자,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원하는 기도가 빠르게 나의 가까이 오는 순간이 계속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종교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물론 종교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한국에서는 유독 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이 있어서 종교로 본다는 것을 자꾸만 뭔가를 해명을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참 어떨 때는 슬플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신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에 감사드리는 거죠. 오늘도 하루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오늘도 내 인생의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하루에 어떤 찬스를 또 주셔서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부터 시작해서 참회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하심으로써 나의 영적인 이 그릇을 계속 맑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그릇을 자꾸만 닦고 비우다 보면은 자, 어느새 아름다운 선물로 천상에서 선물이 많이 내려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나갑니다.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아시겠죠? 자, 힘들고 어렵다고 공부를 포기하시고, 힘들고 어렵다고 기도를 포기하시고, 힘들고 어렵다고 어떤 내가 원하고자 하는 꿈의 그 길을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인내를 향한 그 길 속에는 분명히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 시간을 조금만 넘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여러분은 눈으로 보이는 큰 선물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하늘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것이 주제입니다. 지성이면 감천. 나의 노력, 땅에서의 노력이 절대로 하늘에서는 다 보고 계시다는 것. 아시겠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온 국제 타워 명상 스테이였습니다. 이온입니다.